갑자기 몸이 유난히 무겁고 아침부터 어지러질할 때가 있으신가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열심히 드시는데요. 사실 60세 이후에는 특정 생선 몇 가지가 뇌와 심장을 예리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지훈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 장기 기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생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 연구팀이 노년층 식단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선을 골고루 드신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 특정 종류에 편중되어 있고, 그게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수은이나 중금속, 항생제 잔류물이 많은 생선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하루아침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이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식탁 위의 한 가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생선 종류만 조금 바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나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생선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며 거의 끊다시피 하고 대신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속이 답답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걱정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도 표정이 어두워진 걸 눈치채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바로 음식에 있었어요. 그분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참치를 거의 매일같이 드셨던 거죠. 참치 캔도 자주 드시고 횟감으로도 자주 드셨는데, 그게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 체내에 수은이 쌓이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은은 한번 몸에 들어가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쌓이면서 신경계와 혈관에 영향을 주고 결국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제 조언을 듣고 식습관을 바로잡았습니다. 참치를 완전히 끊고 대신 고등어나 삼치처럼 안전한 생선으로 바꿨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간과 심장, 뇌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생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사실 60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시스템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선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문제는 참치가 대형 어류라는 점이에요. 큰 물고기일수록 먹이사슬 상위에 있기 때문에 수은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많이 축적됩니다. 국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형 어류일수록 수은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같은 종류는 더 심각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혜수님도 참치를 건강식으로 믿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셨는데 점차 기억력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진다고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체내 수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던 거죠. 수은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손발 떨림이나 균형 감각 상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참치캔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다고 자주 드시면 결국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신 고등어나 삼치처럼 몸집이 작고 수은 축적이 적은 생선으로 바꾸시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참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붕어찜이나 잉어탕 같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민물고기 섭취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생충 위험이에요. 민물고기는 바닷물고기와 달리 담수에서 서식하는데 이 환경 자체가 기생충이 살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국내 보건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민물고기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흡충이나 폐흡충 같은 기생충은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체내에 들어와서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했던 69세 강문자님은 남편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로 자주 탕을 끓여 드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소화가 점점 더뎌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기생충 감염 흔적도 발견됐죠. 민물고기는 아무리 잘 익혀도 서식지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물이나 호수는 바다에 비해 자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물고기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정말 드셔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양식장에서 나온 것만 선택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내장이나 검은 막 부분은 독성 물질이 특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깨끗하게 제거하고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민물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양식 생선 중에서 항생제 사용이 많은 종류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생선 대부분이 양식이죠. 양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좁은 공간에 물고기를 밀집해서 키우다 보니 병이 쉽게 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양식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항생제가 물고기 몸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장내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국내외 식품안전기관에서도 양식 어류의 항생제 잔류 문제를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저희가 만난 73세 최종수님도 양식 생선을 편하게 드시다가 장이 점점 약해지고 소화가 더뎌지는 문제를 겪으셨어요. 특히 하얀살 생선 중에서 양식으로 키운 것들은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인증을 받은 양식장 제품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산을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마트에서 살 때 포장지를 잘 보시면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여러분은 양식 생선과 자연산을 구분해서 드시나요? 네 번째는 냉동 상태로 오래 보관된 생선입니다. 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유통 과정에서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세균이 번식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특히 생선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산패된 기름을 드시면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요. 저희 연구팀이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생선을 조사해 봤더니 일부 제품은 냉동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선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65세 김영란님은 냉동 생선이 저렴하고 보관이 편하다며 자주 구입하셨는데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설사가 잦아지셨어요. 알고 보니 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한 거였죠.
냉동 생선을 사실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포장이 찢어지거나 서리가 많이 낀 제품은 피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도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고 한번 해동한 건 절대 다시 얼리지 마세요. 가능하면 신선한 생선을 그때그때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튀김용으로 가공된 생선입니다. 생선가스나 생선 튀김 같은 건 맛있고 먹기 편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문제는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튀김용 기름은 보통 여러 번 재사용하는데 고온에서 반복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발암 물질도 생성됩니다. 또 빵가루 옷이 두껍게 입혀져 있으면 생선 본연의 영양소는 별로 없고 탄수화물과 기름만 과다 섭취하게 되죠. 70세 장명희님은 생선을 싫어하시는 손주를 위해 생선가스를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함께 드시다 보니 본인도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튀김은 가끔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선은 찌거나 굽거나 조리는 방식으로 드셔야 영양소도 살리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만약 튀김을 드셔야 한다면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한 번만 사용해서 조리하시고 되도록 자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생선들을 정리해 드렸으니 다음 장에서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선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60세 이후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생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오메가 성분이 정말 풍부한 생선입니다. 오메가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는데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한국해양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고등어는 중금속 축적도 적고 영양가는 높아서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생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고등어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배를 갈랐을 때 나오는 검은 막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해요. 그 부분에 비린내와 독성 물질이 모여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를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이정숙님은 고등어를 싫어하셨는데 제 권유로 조림으로 해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어는 어떻게 조리해 드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살이 정말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께 딱 맞는 생선이에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지는데 삼치는 지방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안합니다. 삼치에는 타우린도 풍부해서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삼치는 기름이 많은 편이라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걸로 구입하셔서 바로 조리해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삼치는 찜이나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면 살이 촉촉하게 익어서 정말 맛있어요.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고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드셔도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71세 박수정님은 소화가 안 좋아서 생선을 거의 못 드셨는데 삼치찜을 해드렸더니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어요. 삼치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속이 편하시던가요?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는 칼슘과 인이 정말 풍부한 생선이에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조기를 꾸준히 드시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기는 뼈째 드실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도 높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짠 조기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조기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조기를 사셔서 간을 낮춘 조리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조기찜이나 구이로 담백하게 즐기시면 정말 좋습니다. 68세 최미경님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조기를 일주일에 2번씩 드시면서 6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조기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타우린 함량이 높아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노년층은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가자미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자미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살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씹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가자미를 조리할 때는 내장과 미세한 막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안 씻으면 비린내가 남아서 먹기 불편하거든요. 가자미는 맑은 국으로 끓이거나 약한 불에 쪄서 드시면 정말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에요. 74세 정훈식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혔는데 가자미탕을 꾸준히 드시면서 수치가 안정되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자미탕은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섯 번째는 갈치입니다. 갈치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고 단백질질이 우수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면서 낙상 위험이 커지는데 갈치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갈치는 뼈도 부드러워서 발라 먹기 쉽고 살이 촉촉해서 목 넘김도 편안합니다.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다만 갈치도 신선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걸로 고르셔야 합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 비린내가 심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니까 피하시고요. 70세 윤미숙님은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지셨는데 갈치를 포함한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드시면서 3개월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갈치는 어떤 조리법으로 드시는 게 좋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잔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가 정말 효과적이죠. 멸치 볶음이나 멸치 국물로 활용하시면 일상에서 손쉽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멸치도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되니까 간을 최대한 낮추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볶아 드시는 게 좋아요. 72세 신혜숙님은 밤에 자주 깨고 다리에 쥐가 나셨는데 잔멸치를 매일 조금씩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선 선택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치처럼 수은이 많이 축적된 대형 어류나 민물고기처럼 기생충 위험이 높은 종류, 항생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큰 양식 생선, 오래 냉동된 생선, 튀김으로 가공된 생선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생선들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처음엔 별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 갈치, 멸치처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생선을 골라서 드시면 혈관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작은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사기 전에 반드시 출처와 신선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생선을 고르실 때 포장지를 잘 보시면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어디서 왔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위험한 생선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동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그때그때 사서 바로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 생선을 사셔야 한다면 포장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서리가 과도하게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한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 다시 얼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리할 때는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조리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영양소도 살리고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생선 배를 가를 때 나오는 내장이나 검은 막은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하고 조리하셔야 비린내도 안 나고 독성 물질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몇 가지만 지키셔도 생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사실 생선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리 방법이에요.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도 다르고 소화 부담도 달라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속도 편안하고 영양 흡수도 잘 되는지 구체적인 조리법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 뼈를 부드럽게 만드는 조리 시간,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불 조절법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가득 준비했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가요?